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드밴스드 카피 앤 스탬프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만들게 된 오브젝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가 이렇게 언덕 위에 이런 오브젝트들이 각기 다른 스케일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바위도 있고 바위에 비껴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생성된 걸 알 수 있고, 뭐 이거는 겹쳐져 있지만 다양한 스케일로 최소한의 어떤 오버랩을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 노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약이 나름이니까요. 그 랜덤한 스케일로. 여기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로노이 프랙처, 그리고 팜넷,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카피에서 스탬핑, 그리고 여러 가지 컬러 클램프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 랜덤 펑션, 말하자 핏 펑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를 써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헤드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덕을 만들 언덕을 만들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C 키를 누르면 컬러 팔레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 없애고, 그리드는 디폴트로 시작할게요. 10x10으로. P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오늘은 뭐 애니메이션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닫아놓고, 그리드에서 그리드에서 이 그리드 위를 지나갈 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커브를 만들어서 태큐를 눌러서 CUR 커브를 만들고, 로드 커브, 패시지 커브, 로드 커브라고 할게요. 그리드는 베이스, 그라운드로 할게요. 그라운드라고 이름 짓고, 커브를 그라운드를 이렇게 템플릿 플래그를 켜놓고 디스플레이 플래그 켠 다음에 컨스트럭션 플랜을 켜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파이브 넙스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엔터 치면 컨스트럭션 플랜을 꺼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 위로 이렇게 컨스트럭션 플랜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이 컨스트럭션 플랜 위에 이게 생성이 되게 해줘요. 이렇게 보면 커브를 이렇게 누르고 이게 없이 이렇게 화면에다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화면 방향으로 수직으로. 그래서 컨스트럭션 플랜을 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attribute transfer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attribute transfer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지오메트리에 오른쪽에 있는 지오메트리 어트리뷰트를
트랜스퍼 하는 거거든요. 컬러 트랜스퍼, 티어 트랜스퍼, 컬러 트랜스퍼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두 가지 색으로 해볼게요. 컬러 이렇게 해서 N은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 BG 컬러, FG 컬러로 할게요. FG, 포그라운드 컬러, FG 컬러, BG 컬러. 한 색은 블랙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블랙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프롬이라고 되어 있죠. to 오른쪽에서 왼쪽으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스 타입 자체를 포인트로 바꿔주고, 여기서 보면 컬러 타입, 왜냐하면 FG 컬러에서는 컬러밖에 없어요. 지금 CD 하나의 포인트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CD예요. 컬러. 자, 여기서 그러면 뷰를 디테일 뷰로 넣고 이렇게 볼게요. C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 뷰에서 P 컬러만. 자, 그러면 컨디션에서 보면 이 영역이 너무 크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정도 되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로우 컬럼을 약간 크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떨어져 이렇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샘플링하는 포인트가 적기 때문에, 샘플링하는 포인트가 하나 둘 셋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링을 해줘요. 말하자면 좀 더 많은 포인트, 이런 식으로 뭐 이 정도 포인트면 되겠죠. 이러면 좀 블렌딩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블렌드 위스로 해주고, 이렇게 블렌드 위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스캐터링을 해줘요. 탭 SCATDR 스캐터링. 이렇게 스캐터링 해주면 포인트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그리드 위에 이렇게 원본 그리드 위에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실루엣 보이죠. 그런데 이게 스캐터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이 있냐면, 어떤 어트리뷰트 위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스캐터링이 되는데, 컬러 밸류에 의해서 이렇게 스캐터링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FG 컬러하고 포그라운드 컬러가 바뀌었네요. 1로 해주고, 그냥 얼터네이트 어트리뷰트 이걸 해주고, 인터폴레이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요. 그럼 포인트들이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리고 컬러 트랜스퍼에서 약간 길게 이런 식으로, 뭐 시골길 같은 경우는 중간에도 이렇게 길이 나니까 스케이터 PT 스캐터링 하고, 개수는 한 600개 정도, 1000개? 이따 올려도 되니까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 스캐터링은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여기서 오로노이
프랙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그리드 자체를 이렇게 쪼각내줘요. 이렇게 덴스하게 포인트의 그거에 따라서. 근데 그라운드의 포인트들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인사이드 뭐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랙처링 할 때 쓴 거고,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오퍼레이터라도 좀 더 알기 위해서 여기 보면 리무브 쉐어드 엣지를 켜볼게요. 이 옵션이 뭐냐면 이 그라운드를 쉐이더 엣지를 다 지우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포인트는 남아있어요, 외곽에. 그래서 보로노이 프랙처를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실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로 칼럼이 2인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게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지만 그래도 디바이드라는 기능도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면 네트워크를 하나라도 적게 쓰는 게 경제적이니까. 여기서 이 포인트들을 물론 지워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 아니면 뭐 0, 19 애드 서브를 이용해서 0, 19 그 뭐였죠? 399 380 이렇게 하면 면이 생성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도 돼요. 깔끔하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Shift C를 눌러가지고 서브넷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걸 얘는 이렇게 아웃풋은 이거니까 이걸 아웃풋하든 이걸 아웃풋하든 뭐든지 하면 돼요. 이렇게 Shift C를 누르면 이걸 눌러도 돼요. 단축키 Shift C죠. 보로노이 프랙처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들이 다 쪼개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랙처니까 쪼개야 되니까. 우리는 쪼개면 안 되고 붙여야 되니까 퓨즈를 이용해서 다 붙여줘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번호들이 이렇게 하나이냐 마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2066개 지만 여기서는 5900개잖아요. 훨씬 더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고, 여기서 서브 디바이드를 연결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퓨즈에서 컬러를 다시 한번 트랜스퍼를 해볼게요. 컬러를. 왜냐면 컬러를 이용해서 높이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ATT Align Attribute 트랜스퍼를 해서 이쪽에 있는 컬러를 이렇게 보냈어요. 다시 약간 샘플 카운트를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길이 너무 길긴 하네요. 이렇게 해도. 자, 여기서 그러면 포인트를 넣어서 한번
한번 높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CR 하면 이렇게 언덕이 만들어지죠. 사실 여기서 길이 너무 크네요. 이거 줄여볼게요. PT 트랜스퍼 이렇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그라운드 레벨을 0으로 한번 둬볼게요. 컨트롤해서 포인트에서 CR이 아니라 마이너스 CR을 두면 반대가 되죠. 또 플러스를 해야 되겠네요. 플러스 CR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0.5 이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약간 한 4? 3? 그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CR이 뭐고 TY가 뭔지는 픽이라는 펑션을 열어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DCR, DCG, DCB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CR이 나타난 거는 이 컬러 R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Expression Help 브라우저에서 컬러로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포인트 상태에서 헬프 파일을 열면 로컬 베리어블이 나와요. 여기 보면 컬러 포인트라고 있죠. CR이 포인트의 컬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레드 값을 의미하죠. 레드 값이 강하면 강할수록 위로 올라가고 적을수록 그대로 있는 거예요. 블랙 앤 상황에서는 그대로 있죠. 여기서 클램프 펑션을 한번 써볼게요. 0, 2 어떤 펑션이냐면 0 이하는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잖아요. 0 이하는 무조건 0. 그래서 0 이하에 있는 애들 다 0으로 바꾸자고요. 그리고 2 이상은 2. 그러니까 뭐 상관없겠죠. 2쯤이 한 2쯤 되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것들은 여기겠죠.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이렇게 0이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고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clamp 펑션은 텍스포트에 볼 수 있어요. ex help, expression help, clamp 이렇게 되어 있고 플로트 밸류가 있고 플로트 미니멈 값, 맥시멈 값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에코하고 클램프 3 1 2 이거 무슨 값이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왜냐면 3 값인데 2 이상이니까 2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이면 뭐가 될까요? 1이 되죠. 0 이하 값은 무조건 1이 돼요. 그러면 1.5는 뭐가 될까요? 1.5는 뭐가 될까요? 그냥 1.5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자, 파일 세이브를 하고
그러면 모델링, 이런 모델링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오브젝트들을 한번 올려볼게요. 바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바위를 하나 만드는데 일단은 약간 한쪽이 좁아 보이는 감이 있으니까 약간 키워볼게요. 이거 말고 15. 뭐 공간이 있어야지 뭘 해먹죠. 12. 자, 그러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박스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일단은 박스에다가 서브 디바이드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프랙탈을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여기다가 use vertex normal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프랙탈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뎁스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바위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포인트를 넣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0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클램프를 해줘요. 클램프 0, 2. 그럼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제 에디트를 넣어서 이렇게 형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바위의 형태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대로 만드세요. 그러면 이거는 락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가 있으니까 attribute transfer를 해서 하고 컬러를 넣어서 이 컬러는 블랙 컬러로 넣어줘요. 이렇게 다시 CD로 바꿔주고, 컨디션은 약간 작게, 그리고 여기다가 트랜스폼을 해줘요. 트랜스폼. 자, 그러면 트랜슬레이트 해주고, 이렇게 이쯤에 바위가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바위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위가 너무 작네요. 작으니까 한 1.5 정도 해주고, 바위를 약간 올려줘. 이쪽으로 이렇게. 바위 근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한 이 정도만 해주고요. 블렌드로 주고, 그럼 뭐 이 정도 되겠죠. 너무 과도하긴 한데 아직도 작네요. 이 정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근데 이쪽 부분이 너무 완벽한 블랙은 아니죠. 완벽한 블랙은 아닌데, 이렇게
여기다가 add 컬러에다가 채널을 다 동일하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파워를 해요. 검은 거는 아주 더 검게 이렇게 파워를 하게 되면, 파워 커브가 되면 검은색은 더 검게, 하얀색은 더 하얗게가 되거든요. 파워 펑션을 쓰면. 그렇게 알아두시고, 곱하기 제곱이잖아요. 커브 자체가. 이걸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 파워에다가 프레임 F를 넣을게요. 프레임 F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프레임 FF. 그래서 커브를 한번 볼게요. 이런 커브가 돼요. 엄청 하얗죠. 이렇게 급격하게 값이 이렇게 커지죠.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커브 그래프 자체가 급격하게 커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컬러가 얼추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해보냐면 스캐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생겼죠. 이렇게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3D를 넣어서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이런 식으로 생겨요. 개수 1000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성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레퍼런스예요. 컬러 레퍼런스. 실제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가 세이브를 해주고, 여기다가 카피할 오브젝트를 몇 개 만들어 볼게요. 풀이나 뭐 바이 뭐 그런 게 되겠죠. 스피어. 스피어가 있고, 스피어 하나. 일단 스피어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카피. 스피어는 뭐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다 할게요. 엄청나게 큰 것들이 이렇게 생겼네요. 기본적으로 이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포인트 스케일. 그래서 이 포인트 레퍼런스가 되는 포인트에 스케일이 없어요. 포인트 스케일이. 그래서 포인트 스케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포인트를 연결하고 뭘로 하면 될까? 그래서 스캐터가 있으니까 포인트 스케일 P를 누르면 파티클에 보면 애드 스케일이 있거든요. P 스케일이 0이죠. 여기다가 랜덤 $PT를 넣어요. 그럼 값들이 다 뭐 이렇게 최소값 거의 0부터 시작해서 거의 1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핏을 해야 돼요. 핏을 해서 정렬을 해주는데, 핏 0이라는 펑션이 있거든요. 핏 0이라는 펑션이 있고 0.5, 1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최소값이 0.5가 돼요. 그러니까 핏이 0.1이라고 가정하고, 이 랜덤 PT가 어떠냐면 0부터 1까지를 리턴을 하거든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원소스 값을 0.5부터 1까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제일 작은 값이 0이 되고 제일 큰 값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스케일이 이렇게 되고, P 스케일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트 스케일 아직도 좀 많이 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P 스케일에서 여기를 0.1에서 0.2로 한번 바꿔볼게요. 0.1에서 0.2
0.1에서 0.2.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약간 크네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박스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박스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박스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하나 볼게요. P 스케일을 따지면 어떻게 이렇게 중복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스케일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너무 촘촘히 가까이 있으면 스케일이 줄어들고 이렇게 멀리 있으면 스케일이 좀 커지게 하면 약간 이런 부분을 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거를 만들어 보냐면 포인트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한 걸 알아볼게요.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파티클을 일단 만들어요. 스캐터링해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원본 소스, 즉 1000개만큼의 파티클을 여기다가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소스에서 팜넷을 만들어서 엔터를 치고 들어가서 탭 소스를 만들어요. P키를 눌러서 지오메트리 소스 타입을 first context geometry로 하고 버스에다가 프레임 ff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등호가 2개 있으면 뭐라고요? 똑같다는 뜻이고요. 등호가 하나 있으면 오른쪽 값이 왼쪽으로 입력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ff는 1프레임일 때, 자, 여기서 텍스포트로 가서 p up 해서 입력 노드가 스캐터 1이죠. 지오메트리 스캐터 1 엔터 딱 누르고, 자, 여기서 endpoint라는 함수를 써볼게요. endpoint라는 거는 포인트 개수거든요. 그래서 치면 이렇게 스케이터 1 이렇게 딱 나오죠. 자동으로 스케이터 1의 포인트 개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constant activation을 constant burst 이렇게 0으로 켜주고 life는 그대로 두고, 이걸 해석하자면 1프레임에서 스케이터 1에 있는 포인트 개수만큼의 파티클을 만들어라. 그레이는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파티클이 움직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있죠. 1프레임에서 있어야 되는데, 스케이터 됐고, B, 자, 여기서 디테일 뷰, 파티클 뷰로 한번 볼까요? Use first context bus frame 1에서 endpoint N point endpoint네요. 츠 S. 파티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있던 애들이, 자, 신기한 게 여기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파티클이 되면 보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되면 컬러가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티클을 만들었어요. 파티클을 만들었는데 이 파티클을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proximity라는 팝이 있는데, 이 proximity를 이용해 가지고 distance attribute, add nearest distance attribute가 있거든요. 가까운 포인트에 거리 값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디테일 뷰에 보면 hide all attribute를 해주고 nearest distance 돼 있죠. 가까운 포인트와 거리가 이렇게 계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포인트에 이게 만들어진 거죠. 한마디로 거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attribute create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아예 pscale을 만들게요. pscale을 만들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포인트가 있었죠. 포인트 팝넷 1에 pt 이거는 모든 포인트 룸이에요. 그리고 nearest dist nearest distance 그리고 인자는 0. 그러니까 잘 봐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Alt 2를 키면 이게 나오거든요. 포인트 팝넷 포인트 pt 모든 포인트 nearest 가장 가까운 nearest distance 값 그리고 x는 첫 번째 값. 그러니까 1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겠죠. 그러면 nearest distance하고 pscale이 같아졌죠. 그러면 이 포인트 스케일은 필요가 없고 여기서 attribute create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약간 큰 것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게 있고 중간값을 취하면 되니까 이것도 clamp 0.1 0.2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0.01 너무 작지 않게 너무 작은 애들은 지워주고 이렇게 그리고 큰 애들은 약간 지워주고요. 아까 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너무 크니까 나누기 2 정도 크기를 약간 나누기 1.25 정도 이렇게 해주면 뭐 이것도 너무 사실 크네요. 이 정도 1.5 정도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대충 여기서 pscale을 만들어서 가까이 붙어있는 애들은 약간 작아졌잖아요. 영역 자체가 이렇게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는 애들은 커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스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클램프에서 이걸 너무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으면 작고 멀리 떨어지면 크고 좀 더 오가닉하게 보이죠. 사실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스피어도 있고 박스도 있고 플라토닉 솔리드를 해서 티포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티포 뭐 박스 여기까지 3개가 이런 게 있죠. 이거를 랜덤하게 한번 뿌려볼게요. 여기다가 박스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랜덤하게 뿌려볼게요. 그 전에 일단은 이게 스캐터링에서 100개를 일단 바꾸고 티팟을 연결하면 방향이 다 일률적이잖아요. 방향도 일률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여기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노말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여기다가 노말을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에드 노말. 그럼 이렇게 노말이 이렇게 돼 있죠.
애드 노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노멀 방향이 다 위로 되어 있네요. 자 노멀을 해주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포인트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노멀 방향으로 제가 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에서 포인트가 됐고, 여기서 바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킵 노멀하고 포인트를 하나 더 넣어서 여기다가 애드 노멀 해야겠어요. 이제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애드 노멀을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요? 막 이게 뒤집어졌죠. 이제 이 방향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트랜스폼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뒤집어졌으니까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로테이트를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노멀 방향에 맞춰 가지고 애들이 정렬이 되죠. 그러면 로테이트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G축으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하면 이게 방향이 바꿔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로테이션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카피에다가 스탬프 펑션에 보면 스탬프 펑션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스탬프라는 펑션이 있어요. expression of stamp. 이렇게 하면 카피가 될 이런 레퍼런스 포인트의 오브젝트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이 레퍼런스 오브젝트에 입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하는 거 보고 알려드릴게요. random $pt, 이 값은 포인트에 랜덤한 값이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180도, 랜덤 PT가 0부터 1이죠.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마다 0부터 180도까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로테이션 ROT G, 로테이션 G 값이라고 했을 때 스탬프 인풋을 켜주고, 여기에 있는 로테이션 값에다가 STAMP copy 1에 ROT G 값에, 여기서 0은 뭘 의미하면 디폴트 값이에요. Alt E 이를 누르면 이게 나오죠. 스탬프 펑션이 있고 copy 1이라는 경로에 있는 노드에 ROT G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랜덤하게 돌아가죠. 각도가. 대신 이 각도에 맞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각도도 랜덤하게 돌아가고, 여기다가 360도를 곱하면 안 되는 게, 한 360도 돌면 그대로 돌아오니까 이펙티브하게 보려면 180도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노멀 방향으로, 항상 포인트의 노멀을 보세요.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받고, 그 오브젝트의 정렬은 트랜스폼을 이용해 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정렬시킬 수 있어요. 스피어 같은 걸로 하면 안 되겠죠. 스피어 같은 걸로 하면 약간 좀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랜덤하게 한번 뿌려볼게요. 이제는 랜덤하게. 스위치는 이 앞전에 좀 했었죠. 스위치가 뭐냐면, 스위치는 단 하나의 인풋만 있어요. 스위치가 0이면 1, 1이면 박스, 3이면 티팟, 이거잖아요. 이거 대신에 이렇게 입력했을 때, 이렇게 보면 티팟이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이게 0이면 박스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 카피에서 랜덤하게 3개로 나눠가지고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디를. 자, 그러면 디테일 뷰에서 탭 Attribute Create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PT라는 거는 이 번호를 의미해요. 0, 1, 2, 3, 4 포인트의 넘버 PT. Attribute에서 seed 클래스 만들고 로컬 베리어블을 만들어줘요. 로컬 베리어블을 만들어주면 이게 로컬 베리어블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로컬 베리어블이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cd 값이 seed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seed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 두시고 플로트형으로 두시고 밸류 값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랜덤 $pt 하면 여기 보면 seed 값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어떻게, 저는 이 seed 값이 0 아니면 1이면 3이 2면 2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피팅을 해서 랜덤 펑션하고는 항상 0, 1을 쓰세요. 0, 1 여기서 0부터 2까지. 그럼 제일 큰 값이, 작은 값이 0.01, 제일 큰 값이 1.96이죠. 여기다가 int라는 펑션을 넣어줘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떤 거는 1이고 어떤 건 0이고 어떤 거는 2가 없네요. 3. 이렇게 하면 어떤 포인트는 2, 1, 0, 0, 1, 2, 0, 1, 2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뭘 의미하냐면 랜덤 피트는 0부터 1까지를 해줘요. 근데 0부터 1까지를 0부터 3까지 이렇게 늘렸어요. 그런 다음에 소수점을 다 없애버렸어요. 말하자면 2.9는 아니 2.8은 2가 돼버리고, 말하자면 아래쪽으로 다 수렴을 하게 된 거죠. int를 쓰면. 이렇게 보면 int 펑션 is equals고 int 1 입력하면 1이죠. 그러면 0.1을 입력하면 0이 되죠. 0.9를 입력해도 0이 되죠. 2.9를 입력해도 2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0부터 3까지를 하게 되면 0, 1, 2가 골고루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어떻게 써먹으면 될까요? 여기서 seed 값 seed라고 치고 $seed,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서 온 값이고 왼쪽에 있는 건 왼쪽으로 갈 값이에요. 참조할 값. 방금 전에 seed 값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물론 seed cd 값으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 스피어하고 티팟하고 이런 박스가 아주 재밌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프로시저하게 얼마든지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물론 이쪽 바이도 있고. 이거를 모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거고, 그리고 아까 이 바이가 여기 있었죠. 바이가 여기 있었고, 아까 이게 여기 있었죠.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면 이게 여기에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컬러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쉐이딩하고 렌더링 하는 거는 뭐 지금에서 할 단계는 아니니까 안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 쓰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게 쓰였는데, 여기 보면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스탬프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세 개의 인풋을 컨트롤 했어요. 그 컨트롤은 여기서 attribute seed, attribute pscale, pscale, attribute seed, attribute pscale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펑션이 쓰였는데 볼게요. 제일 위에서부터 attribute transfer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컬 값을 왼쪽으로 보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이런 형태, 길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포인트 스캐터링 했는데, 포인트 스캐터링 할 때 그 컬러 베이스로 했고, 보로노이 프랙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형을 만들었고, 퓨즈를 이용해서 얘네를 다 붙였어요. 다시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를 해서 컬러를 트랜스퍼를 했고, 거기다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포인트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클래프 펑션을 써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애들은 다 1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노말을 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드 노말을 했고, 여기서 다시 락 컬러를 트랜스퍼를 해서 그 베이스에다가 다시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실질적인 이렇게 포인트들이 되겠죠. 여기서 그런 다음에 팝넷을 써가지고 첫 번째 프레임에서 스캐터 1의 개수만큼의 파티클을 만든 다음에 프락서머티에서 nearest distance attribute를 넣었어요. 그래서 팝넷에서 보면 nearest distance 값이 정해졌고, 그 nearest distance 값을 pscale, 즉 포인트를 이용해서 가져왔어요. 여러가지 뭐 산수적인 이렇게 쓰였지만 이거는 컨트롤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컨트롤하시면 되고, 따로 설명해가지고 함수는 따로 설명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그 nearest 포인트를 이용해서 pscale을 계산했고, pscale 여기서 pscale을 자동으로 매핑이 돼요. 그래서 pscale이라고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 seed 값도 되나 볼까요? seed 값도 자동으로 매핑이 되네요. 이렇게 seed 값으로 만든 다음에 이 seed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seed 값이 뭐 포인트별로 012, 012 값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카피에서 보면 이제 seed 밸류에는 seed 밸류 그대로 넣고, 로테이션 밸류에는 이 값만큼 해서 곱하기 180을 해서 트랜스폼에서 이제 로테이트 값, 각 포인트마다 이렇게 카피될 때 로테이션을 줬고, 스위치에서는 스위치 따로 이렇게 seed 밸류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는 티팟이고, 어떤 포인트는 박스고, 어떤 포인트는 스피어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seed 밸류별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의 랜덤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따라 해보시고요. 파일은 목요일쯤, 뭐 금요일쯤,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대로 있는 거니까 동영상은 따로 올리겠지만, 동영상 외에 뭐랄까 참고가 될 만한 익스프레션, 오늘 나온 익스프레션이나 오늘 나온 노드의 기능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게시판에 올리고, 이 앞주에는 이렇게 개념적인 거를 설명해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따라 해보시고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직접 따라 해보세요. 직접. 그리고 이번 주 7주차 숙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좀 더 다양한 형태, 제가 만든 형태가 말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형을 만들고, 실제 이 박스 이런 게 아니라 뭐 나무도 넣어보고, 아니면 뭐 뭐랄까 나무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풀도 넣어보고,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모델링, 아니 뭐 사람도 넣어보고 그리고 바위도 한 2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하나만 만들지 마시고요. 바위도 좀 랜덤하게 스캐터링 해가지고 바위도 만들어 보시고, 여러 가지 응용해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상으로 7주차 클래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